우선 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지금 불익을 하나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익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뭐지? 자,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불러와졌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얘만 보려면 오른쪽 마우스 먹히라고 그랬어. hide unused node slot 이렇게 누르시면 앞으로 적용되는 것들만 이렇게 3D로 적용되는 것들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사각형에다가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 또는 얘 잡고 assign 휴지통 옆에 보시면 assign이 있습니다. 대상 클릭하시고 assign 하시고 이 대상을 좀 넣을게요. UVW 맵을 넣으실 필요는 없죠? 얘는 그냥 정 사이즈로 나오니까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바닥은 슬롯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슬롯을 만들 때는 뭐 뉴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다시 이렇게 던지셔도 되지만 그냥 저는 여기 Shift 복사하고 여기를 그냥 끊어버리세요.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을 델리트로 끊어버리면 새 슬롯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슬롯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입히시면 바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바닥에 넣을게요. 바닥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고르신 거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닥은 타일을 할 거라서 타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는 타일을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타일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넣었더니 얘가 너무 크잖아요. 크니까 UVW 맵을 누르고 요거를 한 1000에 1000 정도로 좀 줄여줄게요. 그랬더니 이제 타일이 조금 이렇게 실제적인 사이즈로 조금 이렇게 줄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에는 9는 잠깐만 두고요. 색깔만 하나 입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VRay MTL 그래서 VRay MTL 새로 슬롯 하나 만드시고 얘가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을 하나 만드시고 얘는 색깔만 쓸 거예요. 얘는 색만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클릭하시고 색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색깔은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색깔을 그냥 잠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줬습니다. 조명은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쓰실 거예요. Vray 라이트. 그래서 이쪽으로 조명으로 가겠습니다. 조명 켜고 타겟 아니고요. Vray 라이트. Vray 가셔서 Vray 라이트. 살짝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체보다 살짝 좀 한 2배 정도 크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이렇게 크게 배치를 하고 얘는 무조건 원점에 생기니까 얘를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했더니 얘가 가까우니까 타버리네. 얘가 가까우니까 타버리죠. 가까우니까 타버리니까 모디파이 가서 뭐 수정해요?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가 강도 세기 밝기예요.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를 한 3 정도로 낮췄어. 10분의 1로 그냥 과감하게 낮췄어. 그림자가 이제 조금 선명해지긴 했는데, 그림자가 선명해지긴 했는데, 알겠죠? 이제 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자, 프리뷰 잠깐 끄고요. 우선 여기부터 가봅시다. 자, 우선 아까 벽돌부터 가볼게요. 자, 벽돌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좀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좀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가고요. 자, 얘는 이렇게 주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렌더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 지금 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전체 화면에서 제가 잠깐 렌더만 돌려볼게요. 얘가 어떤 느낌이냐? 출력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출력물을 이렇게 시트 출력해가지고 붙여놓은 듯한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느낌을 좀 가상의 돌출을 해주는 게 그게 범프예요. 가상 돌출. 알겠죠? 자, 그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밝기가 너무 밝으신 분들이 있으면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좀 낮춰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밝게 렌더링 하지 마시고 적정한 가격으로 물체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항상 켜고 작업하시는데 그럼 뻥나요. 효과 같은 걸 넣을 때는 끄시고 필요할 때만 켜서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렌더를 돌리시거나 노트북을 돌리시면 얘를 켜는 순간 웅 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알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얘는 미리 보기예요. 얘로 뭐 출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효과 보고 다시 끄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범프를 넣어보겠습니다. 범프를 넣을 건데요. 얘는 범프 넣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예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프를 넣을 거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도 돼요. 알겠죠?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 눌러요. 자, 요거 하세요.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끄집어 들이시고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범프라고 있어.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럼 범프가 들어간 거야. 알겠죠? 이 범프가 들어간 거예요. 자, 범프가 들어간 겁니다. 한번 느낌을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실시간 렌더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자, 효과가 잘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을 잘 모르겠으면 값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값을 조절하는 곳으로 가보죠. 자, 여기 범프 클릭해도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비트맵이 있지 범프 맵이 없어요. 범프 맵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파라메타스 맵 편집창을 보시면 이 편집창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맵스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 맵스를 톡 여시면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걸 다 쓰냐?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범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범프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범프를 좀 과하게 줄까요? 한 100 정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슬롯의 변화를 보세요. 슬롯에서는 뭔가 이렇게 확 튀어나왔네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올려보세요. 쭉 위로 올려보세요. 자, 위로 여기에서 범프를 줬는데 지금 얘는 슬롯은 변한 상태입니다. 알겠죠? 얘는 튀어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렌더를 각도에 따라서 잘 보시면 얘가 지금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가 뭐야?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광이 없어서. 어디가 반사가 안 되니까 지금 얘가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이제 조금 이따 같이 줘보고요. 재질이 어렵지만 또 재미있어요. 자, 위로 올려보시면 범프가 있어요. 어디 있냐? 디퓨저에 보세요. 디퓨저에 보시면 범프 맵이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었죠, 같이. 알겠죠? 이렇게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100으로 주셔도 되니까 100 정도 주시고 얘는 이미 충분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을 조금 줄게요. 이렇게 리플렉션, 너프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리플렉션을 조금씩 광을 좀 많이 줘볼게요. 광을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번들거리게 되겠죠. 그죠? 여기 보고 계시죠? 슬롯. 요렇게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벽돌이요. 여러분 벽돌이 광은 있지만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그래서 글루시니어스를 좀 줄 거예요. 0.6 정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입체감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을 보시면 자, 렌더를 끝까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출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프 값을 조금 주어 봤습니다. 자, 근데 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범프를 줄 때는 자, 보세요. 이렇게 음영을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아시겠죠? 약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범프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적으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는요. 범프 가상 돌출입니다. 범프 가상 돌출. 요 가상 돌출은요. 원래는 블랙은 빠지고요. 블랙은 빠지고 빠지며 밀려나게 되죠. 빠지며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얘는 블랙은 빠져요. 그리고 화이트는 백색이라고 할게요. 백색은 남아요. 빠지지 않고 남습니다. 남아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블랙은 빠지고 화이트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돌출되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범프를 확실하게 넣으시려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넣으셔도 들어가죠? 범프가 어느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하게 넣으실 거면 블랙으로, 그러니까 화이트 앤 블랙으로 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지금 보면 얘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대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돌출이 많이 되고 빠지고 많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면 블랙이 그냥 미세하게 줄눈에 있고 나머지 색은 톤이 그렇게 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그렇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단 낫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범프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요. 여기는 대비가 조금 여기 지금 줄눈이 확실히 블랙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얘는 돌출은 되는데 뭐 느낌적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거나 뭐 들어간 느낌이 좀 들진 않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좀 끊어볼게요. 여기 범프 있는데 연결고리를 지워버리고 그죠?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잠깐 이제 실시간 끄겠습니다. 자, 살짝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 범프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프를 넣으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디퓨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범프 텍스트 슬롯이 있어요. 범프 옆에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슬롯을 누르시고 비트맵 여기서 요거를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옆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값을 줬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다르게 기본값 30인데도 뒤로 물러나 볼게요. 100이네. 여기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이렇게 해보고 자, 다시 실시간으로 렌더를 좀 해볼게요. 값이 조금 확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세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정도 주시면 얘가 확실히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볼게요. 얘가 지금 보면 이게 막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음영차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슬롯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죠? 음영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값을 줘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00을 줘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럼 얘는 거꾸로 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프를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면 블랙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튀어나와 보일 거라고 줄눈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을 줄 수 있고 지금 렌더를 끝까지 돌려보시면 요걸로 볼 수는 없어요. 요거 멈추시고 자 F10번 누르고 얘를 결과를 좀 보시려면 폼질이 낮더라도 F10번 누르시고 일반 렌더로 이렇게 돌려보셔야 돼. 알겠죠? 일반 렌더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없는 재질에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얘가 그냥 종이 재질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100 정도 뭐였지? 200 정도 그냥 이렇게까지 세게 안 들어갑니다. 일부러 좀 세게 줘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렌더로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약간 끝까지 돌려볼게요. 자, 이때부터는 렌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돼요. 알겠죠? 렌더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네,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돌출, 이렇게 지금 범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런 것들이 짜잘한 것들이 튀어나와 있고 광택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저장하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요 밑에도 좀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했으니까. 예, 여기는 백색 타일이고요. 요 백색 타일 옆에 다시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범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범프 클릭하시고 V-Ray 비트맵. 이번에는 요 음영이 조금 진한 느낌을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넣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사인 되어 있겠죠? 어사인 되어 있고, 아래쪽에 어사인 되어 있겠죠? 어사인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잠깐 들어갔는지 실시간으로 좀 보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조금 너무 밝네. 그래서 빛을 조금 이렇게 멀리, 조금 얘를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범프 값을 줬더니 얘가 지금 백색 타일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영이 파졌죠? 그죠? 이렇게 음영이 파진 걸 볼 수가 있고 얘 값을 조금 세게 주겠습니다. 100. 일부러. 그랬더니 여기 음영이 확실히 파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렌더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줄눈이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파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재질감. 이제 여기에서 광을 좀 주겠습니다. 반사값을 적정히 이렇게 주시고, 반사값을 적정히 주시고, 반사가 좀 있어야 돼요. 타일이니까 반사값을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반사값을 적정히 주시고, 자, 얘를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싶으면 지금 얘가 지금 어느 정도 그저 밑에 이렇게 좀 뿌옇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IOR 체크하시고 굴절률을 조금만 올리시면 되겠죠. 살짝 올리시면 여기에 반사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얘가 상대적으로 범프가 들어가잖아요. 범프가 세게 들어가면 반사가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프를 줬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재질감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얘가 그냥 평평했는데 이런 재질감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데 이거 이렇게 세게씩 주지 않거든요. 조금 조금씩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뭐 10, 15, 뭐 20, 뭐 이렇게만 줘도 충분히 잘 나옵니다. 세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뭐 100씩 주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좀 맞춰볼까요? 한 30으로 줄여서 이 느낌만 좀 나게 범프 값이 얘도 좀 지금 이렇게 범프가 느껴집니다. 요런 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재질감이 좀 느껴져요. 그 다음에 얘가 유리는 아니니까 얘는 광택을 준다고만 하면 0.85 정도 살짝 이렇게 뭉개주시면 그래서 얘는 좀 눌러봐야 돼. 지금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렇게 얘를 좀 일부러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색깔을 바꿔주시면 좀 잘 보이죠? 요렇게 요런 재질감 같은 것들이 조금 나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참고로 범프가 들어가는 순간 렌더 시간은 한 10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범프가 들어가면은 렌더 시간이 증가합니다. 한 10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빛 읽어야 되지. 여기 사이사이에 재질에 있는 반사값, IOR 값을 다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렌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거 기준으로 하시냐? 넓은 면적. 넓은 면적. 넓게 보이는 면적인데, 알겠죠? 넓게 보이는 면적인데, 면적에 가까운 부분. 카메라에 가까운 부분.
넓게 보이는데 가까운 부분. 가구도 가까운 가구. 알겠죠? 알겠죠? 멀리 있는 액자까지 멀리 있는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으시고요. 알겠죠? 굳이 멀리 있는 데까지 하실 필요 없고 가까운 가구 같은 거는 재질감이 있으면 훨씬 사실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가까운, 넓은 면적의 화면에 가까운 부분, 그리고 화면에 가까운 가구 같은 거, 조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재질감이 있으면 재질감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큰 가구. 뭐 거실 같은 경우는 멀리 있더라도 뭐 소파 같은 것들은 넓은 면적의 큰 가구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큰 가구. 뭐 요런 것들을 범프를 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좀 보이고요. 얘도 요렇게만 보면은 몰라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요 실시간 잠깐 끄고 간단하게나마 F10번 누르고 지난번 제가 F10번 눌러서 렌더 한번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그 미리 보기로는 렌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 렌더로 간단하게나마 한 번은 돌려보셔야 느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광 내보시고 범프 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제가요, 범프를 넣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은 범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 보시면은 음영이 이런 데 이제 재질감으로 막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재질감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세요. 요런 게. 지금 요런 데 화이트가 요런 게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사실감 있는 느낌이 나겠죠? 알겠죠? 얘가 음영이 가상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음, 이 구를, 자, 이 구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구예요, 구. 구인데 얘는 어때요? 여기다 색깔을 넣었어. 잠깐. 여기다 색깔을 이렇게 넣었어. 구죠. 구인데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아니야? 구인데 얘가 이렇게 얘보다 평면적으로 보이잖아. 알겠죠?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라서 이렇게 펜던트나 뭐 이런 입체감 있는 물체 같은 거를 넣을 때 얘를 이렇게 돌아간 듯한 느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 듯한 느낌 주려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팔 오프라고. 알겠죠? 팔 오프. 알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질 연습 중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다음에 5교시에는 본인들 범프 넣어보고 팔 오프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다들 가구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좀 해봅시다. 이게 범프예요. 얘를 거꾸로 주면 줄눈이 튀어나오겠죠? 알겠죠? 마이너스 주면 줄눈이 까만색이 거꾸로 튀어나오겠지. 왜? 까만색은 빠져 있는데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알겠죠? 뭐 그런 느낌으로 거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참고로 범프가 들어가면 반사가 안 보여요. 반사가 약해져요. 왜죠? 텍스처가 거칠어지니까 반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범프를 넣으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세게 넣어야 돼, 반사를. 반사를 강하게 넣어야 보여요. 억지로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반사를 보여주고 싶으면 왜 그렇죠? 얘가 반사가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얘가 밑에 뭐 반사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자 보자. 이런 게 그래픽 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 내가 자꾸 눌러봐야 돼. 알겠죠?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내가 얘 왜 얘기하냐? 얘는 사실적으로 보여. 근데 내 눈에는 얘가 사실적으로 안 보여. 얘는 사실적이라고 해도. 왜 그렇지? 얘는 가위로 오려낸 것 같아. 반사가 없어서. 느낌을 아시겠어요? 얘가 섞여야지. 어떤 물체든 다 섞여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주변 물체를 보세요. 그림자가 있어. 반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섞여. 그래서 얘는 가위로 오려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반사가 있어서 약하게나마 이렇게 옆에 있는 요 색도 살짝 이쪽에 섞여 있겠지. 알겠죠?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면 돼. 얘가 뭐 거울처럼 바깥에 비칠 필요는 없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사값을 조금씩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씩 더 줘보시는 연습도 해보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게요. 이렇게 왔는데, 얘를 이렇게 왔어요. 여기다 색깔을 하나 정합시다. 색깔을 하나 정할게요. 자, 요 색깔은 요겁니다. 뭐 요거를 하나 정했어요. 아무 색깔이나 여러분 정하세요. 네, 정했으면 이 색을 딱 클릭했더니 얘를 뭐 이거 다 갖다 쓰기가 좀 불편하네. 왜냐? RGB를 외워야 되거든. 209, 60, 214를 해서 새 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여기 색깔 박스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카피가 됩니다. 카피를 하나 해놔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놨죠? 맵에 팔오프라고 있어요. 팔오프라고 있어요. 얘는 요게 없으신 분은 이쪽에 맵스에 가셔서 여기 맵스에 가셔서 여기에 제네럴 여시면 여기에 팔오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팔오프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를 만들 수 있는데 블랙이랑 화이트만 있어. 우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디퓨저에다 연결해.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중심체에서부터 이렇게 그라디언트 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가 구처럼 보인다고. 요렇게. 지금 얘가 같은 색이 아니야. 흰색이 섞였어.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 보인다고. 요렇게 되어 보여. 아까는 평면적으로 보였는데. 아시겠죠? 요게 팔오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색깔 복사했죠. 아까 그 핑크색이나 뭐나 그 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곳에 가서 여기 블랙이죠? 블랙에다가 페이스트.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시면 이쪽에 갈게요. 이쪽 화이트에 가요. 그럼 우선 갖다 붙여. 그럼 얘는 또 평면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화이트니까 바깥쪽으로 나갈 겁니다. 얘를 살짝 톤을 이쪽에서 명도를 살짝 아래로 내리면 입체감이 생기겠지. 투톤이 되니까. 그죠? 오케이.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얘는 다시 노드 슬롯으로 바꿔주시고 자, 일로 갑니다. 팔오프한 상태예요. 이 팔오프한 상태에서 이제 반사값을 줄까요? 반사값을 적정히 주시고 반사값을 적당하게 주시고 렌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아까보다는 같은 색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유리 구슬처럼 확실히 이렇게 돌아간 느낌이 든다. 이해되세요? 됐지? 아까는 색깔이 하나니까 이 화이트가 없으니까